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지지난 영상에서 우울증 의외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울증 약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울증은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약을 먹지 않고 정신력과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울증 약에 대한 오해나 편견으로 되도록이면 가장 나중의 방법으로 항우울제 복용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다 보니까 다른 질환에 비해서 정신과 질환으로 병원에 오셔서 약을 드시는 데까지 좀 꽤 오랜 시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약을 드시고 좋아지는 분들을 많이 봤었고, 또 그만큼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 또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적절한 시기에 또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우울증 약에 대한 오해와 관련된 질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우울증 약 복용하면 치매가 빨리 오나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우울증 약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 종류가 좀 궁금하고요. 환자분들께 약을 어떻게 구별되어 쓰시는지도 좀 궁금한데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항우울제는 우선 종류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항우울제는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멜라토닌 등등을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호르몬들의 작용 기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면 이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7개의 계열로 분류를 좀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3만개 항우울제라고 하는 항우울제가 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의학이 점점 발달을 하면서 최근에는 부작용이 좀 적고 안전성이 높고 용량을 증량을 해도 문제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제흡수 억제제가 처음 치료제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개인들이 같은 이 약물에 반응하는 정도도 좀 다르고 개인마다 부작용도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는 증상의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약물을 보통은 먼저 처방을 해서 드리기는 하는데요. 이제 물론 약을 드시는 분의 나이랑 건강 상태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처방이 되기는 해요. 네, 맞아요. 각 약들마다 작용하는 뇌세포 수용체, 즉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는 약이 뇌세포에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달라서 근본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는 비슷하지만 나타나는 부가적인 현상들은 조금씩 다 달라요, 약마다. 그래서 어떤 약들은 다른 약들보다 더 졸립고 식욕이 더 당기고 아니면 반대로 더 각성이 되는 느낌을 들게 해줘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약물을 선택해서 드리는 거죠. 유독 불면증이 심한 환자분께는 졸린 효과가 있는 약을 이제 취침 전에 처방을 드리고, 식욕이 너무 없는 환자분께는 식욕을 촉진해 줄 수 있는 그런 항우울제를 골라서 드리고, 반대로 우울증 증상으로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과수면도 이제 우울증의 증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또 식욕이 너무 늘어나서 폭식을 하게 되는 분들께는 식욕을 떨어뜨리거나 약간의 각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약들을 골라서 처방을 드리죠. 그렇다면 그 환자와 그 환자의 우울증 증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판단으로 이제 선생님이 약을 주시는 거네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마치 두통약이나 감기약 같이 주위에 이제 우울증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의 약을 빌려서 임의로 복용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정말 이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또 본인에게 맞는 약과 본인에게 맞는 용량을 지켜서 복용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항우울제를 복용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그리고 얼마나 그 기간을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항우울제는 오늘 먹고 내일 갑자기 뾰병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보통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데 4주에서 6주 정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항우울제는 소량부터 시작을 해서 4주에서 6주간에 걸쳐서 치료적 용량까지 증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마다 그 약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유지 용량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찾는 시간이 그 정도가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아지는 4주에서 6주 동안이 사실은 본인에게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서 증상이 너무 심한 분들은 사실은 입원을 좀 권유를 해드리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마다 약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 달라서 4주가 지난 이후에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약물을 좀 변경해보거나 뭐 다른 약을 더해보거나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요. 만약 4주 이내에 증상 호전이 나타난다면 이 용량으로 적어도 6주까지는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약들 중에서 이제 항우울제는 아닌데 이렇게 불안감이나 이런 수면을 즉각적으로 도와주는 뭐 신경안정제나 뭐 이런 수면 관련 약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이 항우울제가 효과를 아직 못 내는 그 시기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바로 효과를 내주는 약들을 함께 사용을 하다가 이제 항우울제가 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그 약들을 이제 줄여서 끊어주고. 맞아요. 왜냐면 이제 신경안정제나 수면 관련된 약들 중에서는 약간의 의존성이나 내성이 있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복용하는 거는 그 권유드리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우울제는 오래 권유해도 괜찮지만. 그렇죠. 저는 사실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요. 예를 들어 내가 폐렴이 걸렸다 이러면 폐렴의 근본적인 치료제는 항생제인데 항생제가 균을 죽일 때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항우울제는 균을 죽이는 항생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기침이라든지 가래와 관련된 이런 다른 증상들을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기침약, 가래약 먹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저희한테는 신경 안정제의 종류인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나중에 끊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네, 너무나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앞으로 좀 사용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의 효과가 나서 좋아졌다고 약을 바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울증은 원래 재발을 잘 하는 병이에요. 한 번 생기면 중간에 좋아졌다가도 다시 생길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긴 기간을 사파, 에피소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항우울제를 복용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바로 중단해버리면 우울증 에피소드가 다시 재발할 확률이 몇 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 우울증이 생겨서 항우울제를 복용하신 분들께는 적어도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약을 꼭 드시라고 해요. 그래야지 재발의 확률이 확연히 줄어들거든요. 이미 여러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는 또 저만의 또 비유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울증이 와서 이제 밸런스가 깨져버린 뇌 상태를 항우울제로 다시 잘 정상화 시키고 나서 그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찰흙을 빚고 굳히는 걸 기다리듯이 6개월에서 9개월간을 유지를 항우울제를 시켰다가 다시 약을 서서히 줄여서 끊어나가자고 말씀드려요. 저도 이거 써. 많이 배우네요. 그러면 이제 약을 우선 시작하게 되면 꽤 오랜 시간 이제 먹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우울증 약을 이제 오래 먹으면 머리가 나빠지고 또 치매가 빨리 오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요즘에 하도 매스컴을 통해서 사실은 우울증 약이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항우울제가 치매를 빨리 오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치매가 발생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 그게 꼭 항우울제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항우울제 중에서 항콜린제 계열의 특성을 가진 약물들은 장기간 복용을 하면 우리 뇌에 영향을 줘서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된 것이 있어요. 제가 앞부분에서 항우울제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과거에 사용되었던 항우울제들은 항콜린제 계열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최근 사용되고 있는 항우울제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할 수 있어요.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항우울제가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어서 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물은 항상 장점, 단점을 따져서 장점이 훨씬 클 때 복용을 해야 되고요. 꼭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베스트 초이스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우울증 자체가 치매에 알려진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만큼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만큼 치매가 생길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항우울제가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니 치매를 일으키는 것과는 반대로 우울증 때문에 치매가 오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를 낸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우울증 약을 먹으면 치매에 빨리 걸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뇌세포 재생 효과로 뇌를 보호해주고 또 치매를 일으킬 확률을 낮춰준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우울증 약에 대한 오해를 좀 풀게 되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약을 복용할 때는 전문의 선생님과의 꼼꼼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약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울증 약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이나마 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